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무문관 상월선원에서 펼쳐진 아홉 스님의 극한 수행을 소리로 담아낸 다큐 영화가 부처님 오신 날에 극장에서 대중들과 만납니다. 영화 아홉 스님의 윤성준 감독이 연출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언론 시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회 특별 생방송과 다큐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금강경 5,440자를 옥돌에 새겨 넣은 전각 작품과 금강경을 새긴 초대형 두루마리 등 특별한 모습의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비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았던 조계종 청사.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줄로 나란히 들어선 스님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자비의 선물 포장 작업 현장. 수북이 쌓인 상자에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먹을거리 등이 하나둘씩 가득 담깁니다. 전국 사찰과 스님,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진행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번엔 자비 나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이 모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는 희망과 치유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들의 부족한 일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백년대계 본부 종무원들이 도왔습니다. 이른 더위로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흐르지만 선물을 담는 온정의 손길엔 정성이 듬뿍 묻어납니다. 누구든 다 힘든 나중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을 보태서 도울 수 있다는 게 매우 보람되고 참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배달 봉사에도 스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서울 중림동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고 어려운 이웃들도 걱정하고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이런 종교단체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좋은 날이 계속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계종은 선물 상자 600박스가량을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에 전했고 앞서 지난 3월에도 쪽방촌 주민들과 사회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조계종의 자비 나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요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한 불교계의 보살행이 우리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아레아 한글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후원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쌀 20kg 백포와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원행 스님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 해인정사가 종단의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진 스님은 완역해 최근 출간한 화엄경 소초 세주 묘원품 7권을 원행 스님에게 선사했습니다. 제11기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수진 스님은 승가고시를 통해 스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종당 구성원으로서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책도 맡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무문관 상월선원에서 펼쳐진 아홉 스님의 극한 수행을 소리로 담아낸 다큐 영화가 부처님 오신 날에 극장에서 대중들과 만납니다. 영화 아홉 스님의 윤성준 감독이 연출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 극장 개봉에 앞서 언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원으로 들어간 아홉 스님은 동안거 석 달간 어떤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정진했을까? 다큐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은 상월선원을 강타하는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 옷 한 번, 무건, 한 겹 천막 속 목숨 건 정진. 특히 영화는 상월선원 동안거 수행 중 쓰러진 한 스님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앰뷸런스 소리를 따라 상월선원에 이르렀지만 스님은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무문관에 남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용맹 정진. 세납과 범납을 떠나 모두가 수행자이자 도반으로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에게도 매서운 장군죽비가 내려쳐졌습니다. 시사회장을 찾은 결제대중은 참선은 대중과 더불어 희노애락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임을 이번 영화를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참선이라 함은 고요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중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 오신 날 극장 안에 휘몰아칠 상월선원의 겨울바람 소리가 불교 중흥의 초발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에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과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은 추모 기도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화 정의, 인권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도 더 이상 희생이 없이 빨리 민주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회 특별 생방송과 다큐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불자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기 2565년 연등회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는 내일 오후 5시 반 TV를 시작으로 라디오,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연등법회와 연등의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 행렬의 현장을 생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19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내일과 17일, 19일, 22일에는 연등회의 발전 과정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구석구석 연등회가 TV로 방송됩니다.
16일 저녁 7시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열리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봉축음악회 무문보이스 찬불축제는 19일과 21일, 22일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TV는 또 17일과 19일, 20, 23일에 힐링 멘토 정목스님과 함께하는 정목스님의 행복을 키우는 마음 수행을 방송합니다. 18일 밤 10시 반에는 서산대사의 스승 부용 영관 대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김행수 감독의 다큐 부용 영관 대선사가 방송됩니다. 스님과 반려동물들의 이야기 스님의 팻밀리는 19일부터 4차례 방송되며 17일과 20일, 23일에는 조계종 전계 대화상이었던 동국당 일타 스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1일과 22일, 23일에는 우리 시대 힐링 멘토이자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이끄는 법륜 스님의 봉축 법문이 방송됩니다. BBS 라디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 릴레이 법문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다를 방송해 청화스님과 법정스님, 종범스님 등의 감노수 같은 법문을 전합니다. 19일 오후 5시 5분에는 무명을 밝히고 특집 화엄으로 피어나라가 방송돼 인도에서 교육불사를 일군 경주 보광사주지 보명스님의 자비행을 소개합니다. 19일 오후 6시 20분에는 뉴스 파노라마 특집으로 법정스님의 맞상자 덕조스님을 초대해 법정스님의 미발표 6필 원고 출간 소식과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재조명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동국대가 팔정도 성상 앞에서 이사장 성우 스님과 윤성희 총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과 내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요식을 열었습니다. 법요식은 육법공양과 헌양, 관불에 이어 윤성희 총장의 봉축사와 박대신 총동창회장의 축사, 이사장 성우 스님의 봉축법어, 정각원장 묘주 스님의 발언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맞아요. 동국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기 이치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국 발전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불교 중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모두 부처님의 큰 지혜와 자비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각자 원력을 세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은 불자들에게 오랫동안 널리 애송되고 있는 경전인데요. 태고종 청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합과 치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모습의 금강경을 공개 전시했습니다. 정각뿐만 아니라 대형 병풍으로 선보였는데 특히 금강경을 새긴 40m 길이의 두루마리 전체를 펼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채로운 색깔과 형태의 자연석 1151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돌에 나눠 새긴 금강경 5,440자는 20폭 대형 병풍에 모여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정각 작업은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서예가로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금강경을 새겨야 되겠다. 그때는 금강경을 새긴다는 것은 진짜 꿈 같은 얘기였죠. 더 많은 이들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정각 금강경은 지난해 청정사에 기증됐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합과 치유를 기원하는 특별전으로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지도 사반세기를 지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불자님들이 많은 것을 받아가실 그 반야의 세계를 만나실 것 생각하니까 정말 벅차고 감동이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전각 금강경이 일궈낸 연화장 세계를 두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보면서 우리가 연화장 세계, 부처님 세계부터 여기가 바로 거의 아닌가. 작가의 혼이 들어있고 또 이 현중 스님의 원력이 합해진 이 전시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불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돋우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대형 두루마리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일부만 펼친 채 전시된 적이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드문 기회입니다. 그걸 제대로 거기서도 좁아서 못하고 이게 포겠죠. 이렇게 40m를 한 번에 진열한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게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전모가. 청정사는 전각과 두루마리를 보관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엄한 규모에 압도되면서도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면 생생한 환희심이 전해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비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자비순례는 매달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주 앞둔 지난 11일, 연등이 장엄된 동대교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직원들이 무건 수행하며 걷고 있습니다. 경주 북천 산책로를 따라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거쳐 교내 정각원으로 돌아오는 13km의 여정입니다. 이제 학교에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똑같이 걷는 이걸 통해서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걸 통해서 모아져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진짜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종립학교로서 더욱 발전을 하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인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자비순례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방대학의 위기와 경주 캠퍼스 학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바람에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영경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순례 반환 지점인 분황사에서 탑돌이를 하며 학교 발전과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대학이 이제 입학 자원이 감소됨에 따랐고 저희 캠퍼스도 원래 중을 다 못 채웠습니다. 전국대가 발전하는 것이 곧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월선언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더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빨리 좀 원상복귀가 돼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대학이라는 어떤 학교가 가져야 될 기능들이 원상복귀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5월 첫 순례를 시작으로 매달 11일마다 자비 순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더 많은 동국인들이 동참하기를 발언하며 정각원에서 회양 법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경주 동국대의 구성원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부산 토마토 택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부산 해원정사에서 토마토 택시에 소독기 등 3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장이자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은 방역택시가 코로나 의심 환자와 진단검사가 필요한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다며 방역물품 지원이 지역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토마토 택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보건소에서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방역택시입니다. 태고종 제주교구가 제주교구 종무원 3층 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총무원 호법원장 해일스님을 비롯해 제주교구 종무원장 구암스님, 종회의장 현파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행단체장,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이 아닐까. 참석자들은 발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큰 원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주최한 2021 가족사랑 행복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는 나태주를 비롯해 박서진, 영지, 설아윤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올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손소독을 포함한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치러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 행동과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국제기후 종교시민 네트워크 등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한 달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촉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세계 60여 개국에서 종교계 지도자 약 5천 명, 212개 종교단체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며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땐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800마리 이상 폐사체로 발견되고 있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시범 연구가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좌초 또는 표류된 상괭이의 사체를 부검해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초 생리 생태를 파악하는 시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연등회 특별 생방송과 다큐, 법문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선보입니다. 올해 봉축 행사들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폭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BBS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취자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안방에서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봉축 특집 프로그램들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알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